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스펙 강풍 개미지옥 주의보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스펙 종목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스펙이 뭔가요? 예,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이제 영문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비상장 기업가의 그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이제 일종의 파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인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오직 인수 합병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합병 대상 기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네. 보통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인데 2,000원에서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이 최근에 뚜렷한 이유 없이 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스펙 종목들이 일부 등장하면서 이제 스펙 강풍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6월 17일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삼성 머스트 스펙 5입니다. 예.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는데 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4,0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이 가격 제한폭인 이 30%까지 다 오르는 이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한가가 4거래일 연속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따상상상상 이렇게 상한가를 4번 기록한 건데요. 어제는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하지만 뭐 조정을 좀 받았어도 뭐 400%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강풍인 거죠. 이게 스펙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예, 스펙은 이 사업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도 사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인수한 사업이 그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 사업 성과나 뭐 미래 비전 같은 이런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고 또 그게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스펙은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삼성 머스트 스펙 5가 급등한 것은 이 최근 삼성 스펙들이 잇따라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그 이전에 나온 삼성 스펙 4호가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 원을 돌파했고 그러자 이제 5 스펙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또 주식시장이 좀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개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투자처로 스펙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대거 그 스펙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그 보유 물량을 대거 처분하면서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다가는 뭐 스펙이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그 전문가들의 경고도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삼성 머스트 스펙 5가 이제 상상으로 이제는 시초가 대비해서 47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는 개인들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은행 같은 이제는 소위 큰 손들은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개인들이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매수해준 덕분에 기관들이 큰 수익을 기록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 스펙 시장에는 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만 남아 서로 이제 폭탄 떠넘기기 식의 이제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최악이 이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게 결국 그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게 목적인 건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인수합병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펙과 또 이 스펙이 인수하는 기업은 뭐 인수합병하는 기업은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펙의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합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인수합병 자체가 잘 안 되거나 뭐 된다고 해도 아주 좋은 우량 기업과의 인수합병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거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스펙 투자가
또 무조건 또 스펙 투자하지 말아라 이럴 수가 없는 게 예, 무조건 위험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모가인 2,000원으로만 사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우량 기업과 합병해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리스크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펙은 이 3년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에게 이제 원금 주당 2,000원과 이제 3년치 이자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모금의 90% 이상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의 스펙 강풍은 이 공모가인 2,000원에서 너무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건 이건 지양해야 된다는 이 투자의 기본 원칙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새우튀김 갑질의 점주 사망, 쿠팡은 뒷북 정책입니다. 자, 새우튀김 그 환불을 요구하며 별점 테러를 한 그 소비자의 갑질로 한 분식집 점주가 사망했다는 뉴스. 어제 뭐 하루 종일 뜨거웠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 동작구에서 이 분식집을 운영하던 점주 A 씨가 어느 날 이 A 씨에게 이제 환불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해당 고객은 이 쿠팡 이츠를 통해 새우튀김 3개와 뭐 다른 음식들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새우튀김은 이 2개만 먹고 1개는 냉장고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객과 이 A 씨 간에 이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그러자 이 고객이 쿠팡 이츠 리뷰에 이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을 올리면서 별점 1점 채합니다. 1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츠 측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A 씨가 새우튀김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 소비자는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면서 아예 음식값 전액을 환불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쿠팡 이츠 측의 이제 미숙한 대처인데요. 별다른 중재를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고객의 항의 내용만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고객과 잘 통화해서 마무리해라. 문제없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결국 고객과 쿠팡 이츠 측에서의 무리한 환불 요구 또 지속적인 연락에 이제 압박을 받은 이 A 씨가 쿠팡 이츠에 이제 고객센터 전화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요. 3주 후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별점과 리뷰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 이 악성 고객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그건 어려운 건가요? 예, 별점이나 리뷰는 어쩌면 개인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 그래도 내가 맛없다. 이거를 또 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뭐 민사, 형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물론 리뷰의 내용이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수준을 넘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개념 없는 사장, 어쩌면은 대단히 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가능한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쿠팡이츠의 경우에 악성 소비자들의 갑질을 막을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점주들 보호에 좀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쿠팡 이츠가 이제는 다른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게 있습니다. 악성 후기가 달려도 점주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건데요. 일단 악성 리뷰에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맛이 없다 그러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맛이 없었나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뭐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고요. 또 본사에 항의를 해도 본사에서는 고객의 주관적 평가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쿠팡 이츠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점주가 리뷰에 이제는 댓글을 다는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 신고 절차도 좀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겠죠. 요새 쿠팡이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혹시 뭐 음식 같은 거 배달해서 시켜 드실 때 리뷰 같은 거 보고 시키세요? 사실 잘 안 보는 게 리뷰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봅니다. 저는 그 리뷰도 좀 뭔가 조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뭐 그런 업체들은 뭐 많지 않겠지만은 리뷰를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딱 음식을 시켰는데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맛이 없잖아요. 예. 다음에 안 시키면 돼요. 그렇죠. 예, 다음에 안 시키고 그쵸. 또 그런 가게들은 나중에 망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악의적으로 이 뭡니까 이 리뷰 댓글을 볼모로 해가지고 악성으로 이렇게 갑질을 행하는 그런 고객들은 벌 받아야죠. 맞습니다. 예. 예. 참 이게 누구한테는 생기가 달려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슈 예, 전해주시죠. 마지막 이슈는 월급 루팡의 본자는 누구입니다. 자, 본좌 해당 분야의 최고 또는 이제 시초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저 월급 루팡의 본좌가 누군가요? 예, 월급 루팡이라고 하면 이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얄밉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월급 루팡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지난 4월에 이스타항공에 이제 500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 기억하실 건데요. 네.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든 살아 돌아올 테니 지켜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불사조라고 불렀던 이 이상직 의원이 지금 2달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수감 기간 중에도 계속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매월 기본 수당으로 756만 원, 그리고 입법 활동비로 313만 원씩 해서 모두 1,07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벌써 2달이니까 2천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계좌로 입금을 받은 거죠. 국회의원이 국회나 지역구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뭐 전혀 할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월급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아주 뭐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하여튼 중요한 범죄, 뭐 큰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범죄의 혐의로 구속이 돼도요. 월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건 물론이고요. 1월과 7월 각 340만 원씩 나오는 정군 수당, 그리고 명절 때 나오는 휴가비 400만 원도 그대로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상직 의원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국회의원들의 특권,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은 결국 이상직 의원 스스로도 뭐 스스로가 세비를 반납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국회의원으로서 좀 이게 자신의 좀 소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가감히 특권을 내려놓는 게 더 절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 주요 범죄로 입건이 되거나 뭐 형사 뭐 구속이 되면 당연하고 입건이 되고 수사가 개시되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뭐 직위 해제를 당해서 급여가 감액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역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속 수감과 같이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 시에는 뭐 세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뭐 생계가 전혀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감액해 지급하는 식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입법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국회니까 늘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국회의 의원들의 정책 법안 발의뿐 아니라 국민 또 뭐 대표들을 또 뽑아가지고 좀 입법 발의를 또 해야 이런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뭐 국회 국민소환법 같은 거 그런 거 좀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이승기 변호사님. 제가요? 예. 시간 나면 한번 만들어서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입금이 돼야 하시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